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이제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가입 요령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요령.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저는 많이 받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하면 본인이 현재 가입하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보험 상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입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는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 수만큼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가입한 게 최고고 플러스 가입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좀 더 살아보니까 많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입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하면 보통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두 번째는 진단비, 세 번째는 실손의료비, 네 번째는 입원 일당, 다섯 번째는 수술비, 여섯 번째는 기타입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 쉽게 말해서 죽거나 돌아가시는 경우.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언제 나옵니까? 대부분 죽거나 돌아가실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사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사 상태는 사망입니까? 혹은 식물인간 상태는 사망입니까? 혹은 실종신고를 한 상태는 사망으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옵니까? 사망보험금의 핵심은 사망진단서랑 시체검안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분류하면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질병사망의 뜻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이유 때문에 돌아가시면 질병사망,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돌아가시면 상해 혹은 재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은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질병사망. 길 가다 넘어졌어. 그러면 몸 밖의 외부 충격에 의해 돌아가셨으면 상해 혹은 재해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그게 내 몸을 기준으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났냐 아니면 내 몸 밖에서 일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망이겠습니까? 질병 사망입니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있는데 1억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고객들은 나 1억 정도 죽으면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명회사 상품에 가입했으면 앞에서 했던 질병사망 플러스 상해사망입니다. 어떻게 몸 안의 이유든 몸 밖의 이유든 돌아가시면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1억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은 각각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회사는 다 보상을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보다 비쌉니다. 보험금이. 왜? 이유는 따끈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장점이 생명회사의 질병사망, 상해사망을 둘 다 가입하면 좀 싼 편입니다. 생명회사보다. 대신에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80세까지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상해사망은 100세. 생명회사는 종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118세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회사의 사망보험금을 들면 언젠가 누구나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대신 조금 비쌉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보다 싸지만은 질병사망이랑 상해사망을 각각 가입해야 되지만 질병사망은 80세까지 보상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누구나 죽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 많습니다. 등장한 것이 환급금이 없는 해지, 무해지 상품이라고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해지를 안 한다.
그 대신 사망보험금은 나오지만 해지하게 되면은 아예 환급금이 없다. 이런 상품이 나오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필요한 기간에만 필요하게 설정하는 복층 설계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생명보험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월 20만 원 중 일부를 그냥 투자를 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등에 투자를 했다. 이러한 상품을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월 20만 원 보험료 납입하는 거를 10만 원 혹은 40만 원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보험을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상품에 대한 이름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은 어떤 A라는 이름 끝에 무슨 변액 종신보험 이런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액이랑 종신이다. 그러면은 종신이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변액이니까 일부 어디 일정 부분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의사 면허 혹은 한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한테 받아야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병에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진단비가 나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 가입한 것을 봐야지 압니다. 예를 들어 쯔쯔가무시 병 진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고객이 쯔쯔가무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진단비 나옵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쯔쯔가무시 병이라는 진단비를 파는 보험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단비는 3대 진단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병이라는 것은 그 개별 약관을 개인이 가입한 개별 보험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비는 얼마를 가입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면 보통은 연봉의 3배 정도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통 진단비라고 하면 3대 진단비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진짜 이 정도 질병에 걸리면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든 질병을 말합니다. 암, 뇌, 심장. 이곳에서는 그 각 보험의 상세한 설명보다는 보험의 구성 요소인 진단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면책 혹은 감액 기간을 꼭 봐야 합니다. 왜냐? 새롭게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은 보통 암보험을 가입하면 90일 동안은 보상이 안 나갑니다. 가입일로부터. 감액 기간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1년 정도를 많이 봅니다. 1년에 20%, 1년에 50%. 그래서 암과 관련된 진단비를 가입할 땐 꼭 면책이랑 감액 기간을 꼭 봐야 되고, 두 번째, 양성 종양, 경계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작은 종양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조직 검사를 하면 양성은 그냥 종양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에 그 양성에서 악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경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 악성 종양이 사람들이 말하는 암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양성 종양은 암 진단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경계성 종양은 20%, 50%, 100%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악성 종양은 암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확인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면책이랑 감액기간, 그리고 양성, 경계성, 악성 이런 부분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뇌 관련 진단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이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꼭 외우시고,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그림과 같이 보시면 뇌혈관은 전체를 다 보상을 해주는 거고, 뇌졸중은 뇌혈관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 관련 진단비 중에서 9.1%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뇌출혈에선 보상이 안 되고
뇌졸중 진단비에서 나오고 뇌혈관 진단비에서 뇌경색이 포함되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가 제일 중요시합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심장도 비슷합니다. 뇌랑 비슷하게 급성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3,000, 2,000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쌉니다. 암, 뇌, 심장 셋 중에 뭐가 제일 싸겠습니까? 보통 심장 쪽이 제일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 질환도 표와 같이 심혈관 질환이랑 큰 게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자기가 든 게 급성 심근경색인지 심혈관 진단비인지 허혈성 진단비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러한 진단비를 보통 얼마를 드는 게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전에는 1,000, 2,000도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봉의 3배 정도 들으라고 합니다. 왜 연봉의 3배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고 3년 동안은 보통 치료하지만 3년 이후로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그래서 3년치 진단비를 구해놓으면 3년 동안 치료에 전념하고 다시 완쾌가 되면 진짜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약간 생활비 개념이 강합니다. 왜? 암에 걸렸는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봉이 3배고 이러한 3대 진단비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진단비라는 것은 일회성도 있고 계속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상 진단비랑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고 일회성 진단비는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주고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진단비는 발생 확률과 위험도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발생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은 급성 심근경색은 잘못하면 돌아가실 위험도가 엄청 높은 겁니다. 대신에 보험료는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보다 보험료는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야 됩니까? 골절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돈벌이도 될 겸 아픈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과 위험도 정도를 고려해서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진단비 많이 들어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보험료만 점점 비싸지니까. 하지만은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 진단비를 1억 이상 받게 되면 엄청 보험회사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평소에는 나 젊은데 나 건강한데 별로 중요시 안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진단비는 신담보랑 조합이 필요해야 합니다. 왜냐? 암 진단비 1억을 20년나 100세 만기를 하게 되면 40대 기준으로 보통 5만에서 회사마다 틀리지만 8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진단비를 대신할 수 있는 신담보 혹은 수술비 아니면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진단비는 생각보다 비싸니까. 구성요소 중 세 번째는 실손의료비라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손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실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손은 실제로 손해 난 금액 혹은 실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 보통 실손의료비라고 하고 저는 앞으로는 실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비는 현재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있습니다. 실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보험을 싫어하거나 진짜 관심 없거나 병원 한번 안 가본 사람은 실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실비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인데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2시간은 넘어갑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요게는 본질에 맞게 원래 하려는 의도에 맞게 이해하기 편한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알아야 될 만큼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는 보통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밖에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입원하고 통원하는 거. 통원은 하루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입원은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이러한 실비는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질 수 있고 요것보다는 그냥 실비는 실손 의료비는 입원이 있다, 통원이 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이러한 실비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있고 입원과 통원을 각 표에 맞게 나눴습니다. 1세대는 입원하면 100%, 2세대는 90%, 3세대는 80%, 4세대는 70%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입원을 해서 어떠한 수술을 했는데 500만 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돈을 내 현금 500을 줬어. 그러면 1세대를 가입해서 500만 원 나오고 2세대를 가입하면 90%인 450, 3세대는 400, 4세대는 35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도가 1세대 30, 2세대 30, 3세대 30, 4세대 20, 2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적힌 금액은 뭐냐? 공제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각각의 디테일 항목들은 있지만은 그거를 일일이 다 외우는 설계사도 없고 잘 없고 일반 고객님들이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3세대를 가입한 고객님은 입원했을 때 대략 80%, 통원했을 때 약 20% 정도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4세대 기준 입원을 하게 되면 350만 원 나옵니다. 1세대 500, 2세대 450, 3세대 400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500만 원을 써도 통원일 때는 지금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 나옵니다. 왜? 20만 원은 급여 플러스 20은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최대 40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30, 30, 30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비에서 중요한 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손해를 본 비용을 주는 게 실손의료비이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영업 오래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먹었으면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실비에서. 그러면은 만나시는 담당하시는 설계사 분들마다 뭐 1세대는 되고 2세대는 안 되고 3세대는 되고 4세대는 안 되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회사마다 다 말씀하시는 게 틀립니다. 실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한의원 가서 보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 영수증이 나오는 곳은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비의 중요한 점은 포괄식 개념입니다. 요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디테일한 차이까지는 저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필요하면 검색을 통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그거 이전에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용이랑 성형 쪽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수술을 해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은 실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미용이랑 성형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절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실비에서는 상급병실 차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병실 차액은 보상 안 해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각 병원마다 기준병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다시피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등등 있는데 그 병원의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보통 기준병실은 6인실 아니면 8인실입니다. 1인실 사용해보면 나중에 치료비 영수증을 해보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상급병실 차익은 보상 안 해준다. 세 번째는 가임진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세모로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A라는 사람은 50만원 치료비가 들고 B라는 사람은 500만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실비에서는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쓴 돈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보상해 준 게 실비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가임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탐 대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자꾸 바라다 보면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2번 일당입니다. 일당은 입원을 하면 나옵니다. 입원을 하는 이유는 질병이랑 상해 두 가지 이유로 어떤 거를 하든 입원을 하면 가입을 했다면 나옵니다. 근데 질병이 보통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상해 입원 일당보다. 두 번째는 첫날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4일째부터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당은 전체를 포함한 일당보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입원을 하면 돈이 나오는 그런 것보다 특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입원 일당, 암에 걸려서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면 얼마를 준다. 진단비에서 했던 뇌랑 심장 질환 이런 걸로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을 준다. 세 번째,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주는 입원 일당. 네 번째, 상급병실 입원 일당. 앞에서 실비에서 상급병실 차익은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를 포함하는 일당보다는 특화된 일당을 가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포함하는 일당을 가입하는 것을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 입원 일당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입원 일당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20, 30대 젊었을 때는 남은 전체를 포함하는 입원 일당을 추천드리고 최근 트렌드는 전체를 포함하는 입원 일당보다 특화된 입원 일당을 가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고 플러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나오는 비용입니다. 시술, 흡입, 천자는 안 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실비 안에는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를 가입하고 플러스 내가 수술비를 가입했다. 그러면은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 보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술비는 진단비 일당보다는 많이 쌉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를 다 해주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해준다 개념이라 수술비는 각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가 있고 이 수술비 때문에 회사마다의 장단점이 생기는 거고 어떤 회사는 좋다, 어떤 회사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술비 특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비 특약은 개별 약관이랑 각 회사에 가입했던 거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가 실비 안에 수술비가 포함되어서 중복 보상이라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여섯 번째, 기타입니다. 기타는 건강 문제 외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화재 벌금 혹은 운전자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얘기 들어보셨죠? 두 번째,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세 번째, 반려동물 치아 보험. 최근에는 장기 요양 등급이랑 치매 그리고 간병 이런 것들이 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는 한마디로 새롭게 생긴 신담보랑 플러스 저축성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각 항목별로 나중에 상세하게 지금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안내하는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6가지 보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저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회사에서 부르는 거는 가족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진단비는 큰병보장, 실손의료비, 입원 일당, 수술비 3가지를 합쳐서 의료보장, 기타는 간병보장 혹은 생활보장. 그래서 고객님들은 큰 5가지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고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앞에서 했던 6가지 요소들을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그 디테일한 문제 그것들이 전부가 보험 가입 요령이 아닙니다. 왜냐? 현실은 그 외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러한 소개 내용보다는 대인관계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고객님의 인생 가치관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는 반려동물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반려동물 보험보다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하는 보험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들 간병인 보험보다는 반려동물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대인관계, 세금,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험을 볼 때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보험을 볼 때 숲을 먼저 보고 큰 거를 큼직큼직하게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렇게 해서 큰 숲을 보는 것들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것을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고객님들은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작은 담보 하나 때문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설계 혹은 위험 관리라는 것까지 가시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해를 하기 편한 것은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하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